자,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같이 볼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보자. 발열, 열을 방출하는 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발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그럼 열을 방출하면 그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그 주위가 열을 뺏기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까?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그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러면 그 물질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열로 방출이 되는 거야.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어떨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거든. 따라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물질 속에 그 화학결합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자, 주위는 열을 뺏겼으니까 그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발열과 흡열 반응의 예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자, 연소 반응, 금속의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고,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것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을 가했을 때 분해가 이루어지지, 열 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이라는 거야. 또 광합성, 빛을 흡수해서 합성이 이루어지지. 자, 발열 반응의 예로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주위에서 조리용 발열팩, 그리고 휴대용 손난로, 제설제,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 냉각팩, 이런 것들은 흡열 반응을 이용한 예가 되는 거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려고 할 때 열량계를 사용해서 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열량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간이 열량계, 그리고 통열량계야. 간이 열량계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자, 이러한 스티로폼 컵이 바로 열량계가 되는 거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 놓고, 그리고 온도계, 그리고 적계를 넣어주게 되는 거지. 이때 반응해서 방출하는 열을 이 물이 모두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물론 여기에 물이 아니고 용액을 바로 넣어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 용액이 모두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구조가 간단한 만큼 열 손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단열이 잘 안 되어서
열 손실이 있다. 주로 용해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이 간이 연륜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통열량계를 살펴볼까? 통열량계에서는 이 열량계가 강철 용기로 되어 있어. 그만큼 단열이 잘 되는 용기라는 거야. 통열량계 안에도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거든. 그리고 적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온도계가 이렇게 꽂아져 있지. 그리고 이 통열량계는 연소 반응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러한 강철통이 하나 더 들어있어. 이 강철통 안에는 시료 접시가 놓여져 있거든. 그리고 이것은 이 열량계 바깥으로 점화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시료를 넣어놓고 점화선을 통해서 이 시료를 연소시켰을 때 방출하는 열을 이 물과 열량계가 모두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강철 용기인 만큼 단열이 잘 되고 정확성이 있어. 연소 반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을 하고 그 열량을 계산을 해야 하거든. 열량 Q를 계산할 때 이 간이 열량계에서는 용액이 없거나 일은 열량이고 통열량계에서는 연소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을 물과 통열량계가 모두 흡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먼저 비열을 살펴보자. 비열 소문자 C로 표시해 볼게.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럼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열 용량이 되거든. 열 용량 대문자 C. 이것은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야. 그러면 비열의 질량을 곱하면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지. 그럼 열량은 Q는 cm 델타 T거든. 이것은 열 용량의 델타 T를 곱한 것과 같지. 이 열량은 줄이라는 거야. 그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한 열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할 때, 자, 간이 열량계의 경우에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cm 델타 T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의 비열은 용액의 비열, 이때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 이때의 온도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열량계를 통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이 델타 T를 알 수 있고 나머지 값을 대입해서 이 Q를 계산하는 거지. 통열량계에서는 이 물이 흡수한 열량 cm 델타 T, 물의 비열과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델타 T 더하기 통열량계의 열 용량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전체 열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